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어제 예고 드린 대로 문재인 사저 관련 내용을 쫙 요약해서 풀어보려고 했는데 방송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졸라게 많아. 한 2시간 넘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다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안 볼 것 같아. 그래서 쪼개기로 했다. 쪼개려다 보니까 내용 구성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최근 나오는 이슈를 다 놓칠 것 같아. 그래서 각 편을 나눠서 방송을 하기로 했다. 문재인 사저 관련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지난 3월 내공사 직원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사저 문제까지 때마침 터졌었는데요. 문재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문제와 사저 재테크, 무려 1100여 평이 넘는 사이즈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문재인은 어떠한 해명 자료 제시 없이 뜬금 개소리로 직접 떠든다.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죠.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처분할 수 없는 땅이다. 노무현 봉화사저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제없다 씨발놈들아, 이런 얘기죠. 이게 이준석 의원. 민망합니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 이런 개소리에 국민들은 더더욱 공분을 했었고, 문재인의 사저에 주민들은 문재인 사저를 결사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플랜카드 걸자마자 졸라 빠르게 신혼 미상의 남성이 모두 철거해 갔다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입니다. 저는 며칠 전 이 내용을 쉴드질하던 자칭 방송 작가 출신 중도 유튜버 헬마우스를 깠고요. 거기에 제가 빠뜨린 내용과 사실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 보강하여 문재인 사저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로 기획했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쪼개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1편은 기송용의 부동산 투기와 문재인의 부동산 투기, 2편은 문재인의 농지법 위반, 범법행위 관련, 3편은 문재인의 부동산 투기, 왜 양산으로 이사했냐, 길이 좁다, 4편은 문재인의 부동산 투기죠. 또 사이즈가 졸라게 크다, 그리고 왜 사이즈가 졸라 클 수밖에 없느냐 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의 사저들과 비교할 거예요. 5편은 문재인 사저 매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법조항을 들면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계획은 그래요. 그때 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자료 정리하다 보니까 언론에 부정확한 내용이 많더라. 아마 문재인 청와대 경호처가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매입을 했고, 졸라 웃기게 문재인과 김정숙과 청와대 경호처가 지분으로 쪼개 나눠 가진 땅까지 있었어.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조금 무지한 기자들이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고, 저처럼 직접 수시로 계속 찾아보는 기자들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중권이나 좌파 새끼들이 쪼잔하게 대통령 집 가지고 물고 뜯는다면서 개소리를 떠드는데, 아니 씨발 수십억의 세금이 들어가는 국가개발 사업입니다. 저게 물타기지. 장난 빨고 있어. 문재인이 직접 문재인 자신을 위해 벌리는 국가 주도 사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국가가 지어주는 거는 국가 주도 사업이지. 때문에 민주당과 좌파 새끼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민주당과 좌파 새끼들 저그들도 얼마나 지랄병을 떨었더나. 역대 정권 사저는 좌우할 거 없이 항상 쟁점이 되어 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전두환은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갈 뿐인데 독재가 있다고 해서 연희궁이라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김영삼은 IMF로 어려운 상황에 헐어빠진 자가를 재건축한다고 욕을 개같이 처먹었고, 이명박은 자가인 노현동이 아닌 내곡동으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공시가에 4배라면서 사저 재테크 부동산 투기 관광거래서 결국엔 자가를 재건축해서 들어갔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문재인은 공시가에 5배를 주고 들어왔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는 넓고 비싸다. 왜 경호동에 돈이 들어가냐 개지랄병을 떨어서 사저 자체를 기존 살던 집을 팔고 최근 내곡동으로 이사한 게 최근 정황이에요. 이렇듯 모든 대통령이 자기가 생전에 살던 자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문재인과 노무현만 새로운 지역에 광범위한 졸라게 큰 토지를 매입해서 국고를 들여 경호동 토지를 매입하고 사저 건축을 해야 할까?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반드시 넓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이즈 갖고 얘기하지 말고 돈만 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말장난 아닙니까? 그렇다고 들어가는 돈이 확연히 싸지도 않다. 왜 국민들에겐
17평 내 가족이 살아도 된다. 13평의 4인 가족. 문재영이가 씨발 이거 얘기했다. 어허허허허. 17평짜리 공공임대주택에 이거 4인 가족이 살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변창흠이 네. 했던 것을 씨발 지문한 거 어디 씨발 우리를 병신으로 알아? 이 지랄하던 문재인 지는 김정숙이랑 단둘이 사는데 왜 우리는 씨발 17평 살아야 되고 지는 2000평 넘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며 거기에 우리의 세금이 들어간데 왜 의혹과 비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시간이 지나서 요즘 언론도 사람들도 다뤄주지 않는 주제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코로나 이 힘든 와중에도 그리고 부동산 광풍으로 집 없이 절망해야 하는 와중에도 경기도로 밀려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우리의 고혈을 짜내어 세금을 빨아쳐 먹었잖아. 그 세금이 들어간다. 거기에 딴지 거는 새끼들은 국민의 당연한 알 권리를 막으려는 새끼들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부 운영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새끼들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민주 세력이다. 그리고 그 새끼들이 딴지 거는 이유와 가치 역시 졸라게 천박하다. 범죄자 집단 문재인 세력의 재집권을 통한 문재인 세력과 문재인 일가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리고 문재인 세력의 재집권이 바로 자신들의 천박한 의식 수준을 깨시민성으로 포장해주는 가치라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문재인을 욕을 하면. 촛불 한번 들어본 게 다거든. 뭔지도 모르고 왜 들은지도 모르고 그냥 JTBC에서 박근혜 장현 문재인 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온다니까 왠지 나가야 될 것 같거든. 그거 한번 들어보고 나도 깨시민이다 이거야. 문재인 찍고서 인증샷 찍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저런 천박한 새끼들이 문바라는 천박한 범죄자 집단을 옹호하고 힘을 갖게 할 목적으로 가진 개소리로 여러분을 속이고 여론을 조성하며 민주당 지극 꼴린대로 대한민국을 말아먹게끔 부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 천박한 새끼들의 머가리를 깨부셔야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튼 위와 같은 취지로 저는 문재인 사저 관련 영상을 5편가량 기획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청들을 부탁드리고 나름 노력한 정보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